부가 너무 지나치니 이것이야말로 비양탈기군이 하고 그 임금의 자리를 양탈이란 말은 몰래 뺏으려고 하는 걸 양탈이라 그래요. 예. 양살이란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모르게 닭 잡아먹는 양살이라 그래요. 양살. 그러니까 대부가 제후 밑에서 세력을 쌓고 제후의 예약을 허용을 해서 자기 제사진데 예약을 쓰면 공자님이 또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임금의 자리를 가만히 뺏고 그 백성을 각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만들어 가지고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주 각박이라 그래요. 꼴가 낸다 이 말이죠. 각박이라고 막 뺏겨 먹는다 그런 소리죠. 예. 제후 밑에 대부가 백성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서 제후 정치하는 것을 돕는데 그 대부 밑에 계시 밑에 염고가 가서 가신 노릇을 하고 지배인 노릇을 하니까 공자님은 완전히 환장해버린 거지. 그 백성을 뺏기고 벗기지 아니했으면은 하이득차리요 어찌서 계시가 이렇게 부자됨을 얻겠으리요. 그런 얘기요. 염구가 계시의 재상이 돼서 또 그를 위해서 부세를 급하게 막 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에 창고가 비었다, 뭐 이가지고 부세를 아주 급박하게 공각을 치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익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계시가 그만큼 부를 소유하게 됐다. 임금 옛날 천자 집안의 주공보다도 더 부를 소유하게 됐다. 그것은 염구가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그래 성인의 도를 배운다는 내 제자 녀석이 고장 벼슬하고 싶어 환장이 돼서 계시집에 가서 벼슬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사람에게 부를 소유하게 하는 건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공자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비오도야라. 나의 무리가 아니다. 내 밑에서 학문하고 독공부하는 내 무리가 아니다. 소자야. 소자란 말은 자기 제자들을 선생님이 부른 사람이다. 얘들아 소자야 명고히 북을 쳐서 공지가야라. 염구 그 녀석을 계시집에 냉큼 쫓겨나게끔 성토대를 해서 그 염구를 공격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님은 도로에 목탁이란 말이 있어요. 공자님은 벼슬길 그만두고 길거리 다니면서 목탁을 치고 다녔다. 목탁이라는 게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절집안에 유래된 것이 아니에요. 2500년 전 공자님도 벼슬 해가지고 인해 도를 펴려고 하니까 알아주는 임금들도 없고 해서 말년에 길거리 다니면서 목탁을 친다. 목탁을 친다는 것은 알리는 것이고 알리는 그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갖추고 있는 인의 도를 펴고 이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목탁이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태모가 일어났어요. 내 무리가 아니라 꼬매들아 북을 치고 공격하는 것이 옳다. 그 자기 제자인 염구에게 비오도라고 하는 것은 비오도는 절지하라.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중강자라라고 하니까 중강 내부를 어디 쫓아다니냐 이거야. 비오더라. 나의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지하라. 사제지간의 인연을 끊겠다 이 말이야. 스승 상자 뛰겠다는 소리지.
요즘 상자가 10년 지나면 스승이 못 진다 그러대. 같이 협상을 해야 떨어진다 그러대. 같이 협상을 해야. 뛰려면 일찍 뛰어버려야 되겠네. 뛰려면 일찍 뛰어버려야 돼. 소자 명고의 공기는 애들아 북을 울려서 공격해라고 하는 것은 문인으로 하여금 염구라는 녀석의 그 죄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이 책지라 꾸짖는다. 썩 꾸짖음을 의미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님 자존심 상하는 소리요. 성인은 나쁜 무리들의 당을 하고, 당이란 말이 그 당시에 나온 소리예요. 요즘 민주당, 국민당, 한나라당, 명삼이당 하는 당이, 성인은 악한 무리들에게 당을 해서 그 뛰어다니면서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고 할 적에 악자는 동사고, 악당이란 악자는 명사죠. 악당의 무리에서 백성을 괴롭히는 세금 받아들이고 전쟁하게 하고 그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함이 여차라. 그러나 스승은 제자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그놈을 인연을 끊는다, 대모를 한다. 그렇게 하지만서도 또 제자들은, 벗들은 또 스승이 그렇게 하면은 스승과 함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구제할 또 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야. 스승이 저놈을 성토되어서 인연 끊는다면 스승 말 딱 들으면 공자님이 섭섭해갖고 못 살아. 내가 그렇게 했더만 저놈들이 저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스승은 죽일 놈 하지만 또 고반인 입장에서는 그놈이 또 장점이 좋은 점이 있는데 누이치고 깨울 수 있게 그 마음 돌이켜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보다. 스승은 넘하지만서도 벗들은 또 친절한 거로, 친절한 까닭으로 이미 절교 그 인연을 끊어버렸지만 오히려 문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똑바로 가지고 그놈을 깨우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 볼 수가 있다. 그 사람을 제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말미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다. 그런 얘기야. 제자는 나 같은 제자지 착한 제자, 나쁜 제자가 스승한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야. 저놈 끊어가지고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끌고 나가서 개패듣기 패면 또 공자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사랑함이 말미 없음을 볼 수가 있다. 염구나 되니까 그렇게 성토대로 그러지. 가치 없는 사람은 공자님이 말도 안 끄집어내지.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저 사람 스스로 자기 허물을 모르니까 그걸 성토대에서 깨우치게 하는 거. 이건 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끝도 한도 없는 공자님 어른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을 우리들이 논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꾸 들미끓이고 그놈을 미워하고 그러면 스님은 상자한테 걔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도 없는 척 하면서 제자들이 눈치 못 채게 살짝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범시왈 염류라는 사람이 염류의 정사의 재주가 계시에 베풀음을 쓰는 까닭으로 착하지 못함을 하는 것이 지어 여차라. 이와 같은 데에 이르는 것은 그 염구의 그 마음의 도가 심술이 밝지 못해가지고서
능히 돌이켜서 그 허물을 자기 몸에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 어떻다는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구하지 아니해가지고 못을째 자는 저자 발음으로 지었듯이 아니 갈지자 늘었자 아니 그것을 몸에 반성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벼슬로서 벼슬을 해야지. 벼슬로서 우선 급함을 삼음을 말미암은 까닭이 명분이라. 유자는 거기서 떨어지는 것만 유자가. 그 사람이 우선 벼슬을 하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우선 서가지고 그 계시의 재상이 돼서 백성에게 세금을 마음 좋아서 그 계시의 불을 성취시켜주는 것은 벼슬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벼슬이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반성할 어떤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공자님은 그걸 알고 성토되려고 바로 잡아준 것은 관심이 많고 그 연구에 대해서 끈질긴 어떤 그런 어떤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이 청암사 살면은 이 극락아물에서 이쪽 푸도타불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백년아물에서 큰 절이 소가 누워있는 형이라 그래요. 와우형이. 우리 청암사 터는 그 와우형 소가 누워있는 이 형국이래. 노심이 여와서 청암사 오는 시를 지었는데, 관경 타파의 우상화하고 성객 계변의 호일성이라. 청암사는 옛날부터 유명한 강원이니까 관경 타파의 우상화하고 학인들이 경을 보는 책상 밑에는 소가 항상 누워있고 성객 계변의 호일성이라. 미수 선생이 여와서 호계라고, 세지남 호계라고 써놓은 게 여기 있어. 여 보면은, 우암 송치열 미수 선생, 그 미수 선생이어가지고 호계라고 써놓은 게인데, 이쪽에서 내려서 저쪽 청산 쪽으로 흘러가는 이 계곡 이름이 호계야, 이? 호계. 호랭이 호자, 신의 개자, 호계라 그래. 송계 계변의 호일성이라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마중을 이렇게 나가고 손님을 보내는 이 계곡에는 호일성이라 호랭이가 한마디 소리한다고 그 노심시에 그런 게 나와. 근데 어디든지 가면은 그 절에 대해서 원음이 있어. 저쪽에 또 백양사 가면 내일 시간에 내가 시를 해석해 주면 백양사 가면은 또 거기에 가면은 백양사 원음이 있는데 또 밀양의 영남루라든가 또 진주의 촉성루라든가 저쪽 경포대 의상루라든가 다 그런 게 원음이 있어 옛날에. 백양사 쌍계루는 고려말 때 포운 선생이 지은 원음시인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한 차원을 해. 그 어른이 지은 시의 운자를 따라서 글을 지어가지고 그 쌍계루에는 한 300~400개 시가 걸려있다 그래. 근데 여기도 청암사 원운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선비들 글을 짓고 그런데 노심징 시가 청암사대에서 나온 시가 있는데 관경 타파에 우상화하고 경일근 책상 밑에는 소가 항상 누워있고 송계 계변의 호일성이라 찾아온 손님을 보내는 시냇가에는 이 시내 이름이 호계니까 호랭이가 한 소리 한다. 지금도 호랭이 소리가 나죠.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가 돼서 소가 누워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시내는 호랭이가 소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같이 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상태에서 항상 정신적인 가교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산중에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고 산중을 아끼고 그런 어떤 수행에 빚어진 둘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 항학루 씨는 중국에 가면은 무창에 가면은 이 항학루가 있는데 중국 역사상 이 황학루가 제일 커. 화려하고 이 황학루가. 그리고 금능에 가면은 봉황루가 있는데 봉황루. 봉황대가 있는데 금능에는 옛날 석순이라고 제일 부자가 살던 고을이고. 근데 이 황학루 고사가 있어요. 이 황학루. 그래서 중국에 가면 무창에 가면 이 황학루가 누각 중에서는 중국에서 제일 커. 나는 보지는 않았는데 다 보고 왔다 그래도. 옛날에 그 무창에, 중국 무창에 신씨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역사가 언제 된지는 모르지만 황학루에 가면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 이 시는 성당 때 채월한 사람이 지은 시고 금능의 봉황대 시는 200이가 지었는데 이 채월한 사람은 시인치고는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 성당 때는 이백이, 투보, 왕유, 맹호연이, 위응물, 그 현종 당시에 양귀비하고 현종 당시에 알록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후를 통해서 중국의 그 문해부흥 시대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르네상스를 기하는 그런 시절인데 황학루 누각이 되면은 이백이가 시를 지으려고 시상을 애껴두고 있었는데 황학루가 형성이 돼가지고 뒤에 가보니까 누가 시를 지어서 저렇게 주변에다 현판을 해놔서 이백이가 화가 나가지고 저 시를 도끼로 다 부숴 버렸다 그래. 그 유명한 고사가 있어. 1300년 전 얘기야. 그리고 금능의 봉황대 가서 자기가 봉황대 시를 지었어. 봉황대상 봉황유턴이 봉고대공 강자루라 그래가 지었는데 이 채월한 시는 그 시보면 시가 저 하나밖에 안 나와. 또 유명한 그런 게 있지. 고서성의 한산사도 장계란 사람은 시인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 시인이었었는데 한산사 종소리 새벽에 듣고 지은 시가 유명해져 가지고 인류 시인이 돼 가지고 밥벌이가 잘 됐어. 근데 요 무창에는 길거리에서 파는 술 장사가 있었는데 무창에서 옛날 고을 이름 무한이라 호박 무자 무한. 어느 날 신씨 그 노파가 술을 팔고 있는데 반은 스님이고 반은 처사 같은 사람이 모자를 쓰고 가지고 술을 달라고 하니까 이 노인이 아무 뭐 값도 받지 않고 무심한 마음으로 술 대접을 했어. 그 할머니 이름이 성이 신씨로 나는데 똥바가지 신자야. 똥바가지 신자. 여기 똥푸는 신자. 법인 스님이 신 거 아니야? 저걸로 해너 변소 푼 거야. 그 신씨가 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처사가 와서 술 한 점 달라고 하니까 오후가 약간 지나서 출출해가지고 술을 한 잔 잘 얻어 먹었는데 그 술 맛이 있으니까 이 반은 스님 반은 처사가 매일 점심때 지나서 그 할머니한테서 술을 먹기를 무려 6개월을 얻어 먹었어. 그러니까 그 술값도 굉장하지. 이 노파는 술이 안 팔려도 그분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그분에게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 잔 술 대접하는 것이 낙으로 생각해요. 뭐 돈이니 뭐니 그런 개념 없이 말하자면 무심으로 모습이 끊어진 무렴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처사가
공짜 술을 뭐 6개월이나 얻어먹었으니까 자기도 체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줘야 되겠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은 그 무안에는 그 기후적으로 따뜻해가지고 밀감이 많대, 밀감. 그 밀감을 안주로 하는데 그 하루는 6개월 후에 하루는 술을 먹고 뭐 너무 신세를 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뭘 갚아야 될 겠는데 하면서 그러더구만 까먹어 내버린 그 밀감 껍데기를 주워 모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학을 만들어서 벽에다 이렇게 딱 붙이니까 그 벽에 붙여놓있던 그 학이 술을 먹고 장단을 마치고 이 처사가 시창을 한번 오니까 나와가지고 춤을 춘단 말이요. 그것이 황학이라. 그리고 학이 춤을 추는 것을 다시 술집 노파가 술장사는 벽에다 다시 붙여놓고 이 처사는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 그 벽에서 학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 황학이. 그러니까 도인의 살림살이는 이 모습 있는 것은 떡주물대기 다 주무르는 거야.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떡주물대기 주무르는 거야. 원래 없는 물건이니까. 그 학이 나와서 춤을 춘 이후로 이 처사가 술을 먹으러 오지를 않고 그 소문이 중국에 다 소문이 퍼지니까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그 노파한테 술 사물하니까 술 장사가 아주 굉장히 잘 된 거지.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술 장사를 했는데 황학이 나와서 춤을 춰. 신기할 거 아니야. 가지고 돈을 아주 정중이보다 더 많이 벌어본 거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래가지고 저금도 해놓고 증권 투자도 하고 돈을 엄청 쓰리 번 거야, 이 할망구가. 근데 1년 후에 그 처사가 나타났어. 처사가. 1년 후에. 예, 그렇지. 예. 10년 지나고. 아니, 1년 후에. 6개월 공짜 술 먹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제. 그 6개월 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지. 10년인지 20년인지 100년 후인지 난 모르겠어, 이거. 하여튼, 뒤에 나타났어. 좋아, 10년 후에 나타났다, 그래. 10년 후에 나타났어. 그 기록이 그렇게 나와. 10년 후에. 6개월 공짜 술 얻어먹고 10년 후에 나타나네. 이 노파가 얼마나 반가울 거요. 버선발로 쫓아 내려가가지고 처사 손을 잡고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해드리겠다고. 어디 가시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고. 뭐 그냥 호텔도 지어주고 사우나도 다 해주고 황토방으로 해서 그냥 막 딱 끝내주겠다고. 그 처사가 술이나 한 잔 달라고. 술을 한 잔 먹고 이 처사가 가지고 온 피리를 보니까 학이 나와서 또 춤을 춰. 학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그 학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이 처사가 공중에 떠서 날아가 버린 거야. 타고 그 학을 타고 피리를 불고. 그 이후에 이 처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황학도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런 신비적인 고사가 다 있는가? 그러니까 이 도를 통해서 무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모습을 부리는 데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털구멍 속에다 삼천대천세계를 건립을 하고 일모공에 그런 얘기가 환경에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사람 분상에서 볼 적에 반야의 공한 지혜만 얻어버리면은 수미산도 다 거꾸로 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배운 지식 고정관념으로는 가지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
고정관념에 뿌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런 신통방광이 우러나온단 말이야. 누구들은 몰라, 가르쳐줘도. 이 사람이 피를 보고 황학을 타고 사라져버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 열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 그 이후에 안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노파가 자기가 10년 동안 번 돈으로 황학루를 지은 거야, 이게. 그 고사라, 누가. 지금 무창에 가면 황학루가 있는데, 누각을, 이 황학루를 지어가지고 그 기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 학이 벌어준 돈이지, 자기 돈을 죽었다 깨놔도, 그거 뭐, 3세를 벌어도 그만큼 많이 못 버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황학루를 중국에서 큰 누각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국의 유명한 시인 묵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운자를 내가지고 그 황학루 출에 달 운자를 뽑기 위해서 101장을 했어. 101장을 뽑아가지고 채월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101장 장운급제를 해가지고 그 채월한 사람의 글을 황학루에 저렇게 출연에 달게끔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황학루 또 가서 술 한잔 먹고 싶으면은 황학루 찾아가 봐. 저 시가 걸려. 다시 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101장에 200이가 참석을 했으면은 200이 시가 장원급제 했어가지고 200이하고 황학루하고는 어쨌든 인연이 없어, 황학하고는. 그래서 200이가 황학루에 가니까 이미 누각은 지어서 101장을 해서 끝나서 채워라는 별 볼 일 없는 시가 장원급제 가지고 출연에 저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저 출연 글씨를 도끼로 빠겠어. 그건 이제 손해배상을 했겠지, 시가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200이는 지잘난 맛에 사니까. 그리고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봉황루를 지었다는 그 금능에 봉황루각을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자기가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봉황루를 시어. 근데 그 봉황루의 시보다 이 시가 훨씬 준수해. 훨씬 이 시가 최고 시가 나. 그러니까 명필 글씨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쫙 뽑아질 때가 있어. 그렇잖아. 시를 천수, 뭐, 5천수, 만수 지어도 그 시에 좋은 시가 나오잖아. 그 청마의 깃발같이. 애절한 노숙탈지어 손수건이니 뭐, 깃단 소리 해가면서. 청마에. 또 육조스님의 깃발 시도 있잖아. 이 황학루의 이 원은 최후의 진 시가 이 율시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최고의 당대에 사람으로 하여금 향수를 느끼게 하고 먼 향수를 느끼면서 현실을 되돌아보고 또 어떤 나그네의 그런 마음을 이 시에서 엄청 느낄 수가 있고 어떤 그런 그 향수적인 시가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인생이 세상을 사는데 10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 처사가 피리를 불고 황학을 타버린 그 신선의 세계는 누구나다 불로 연수원이라고 그것도 연수원이라고 지은 거 그거 아니에요? 불로 장생하고 뭐 다 진시황도 미치고 한장에서 다 500 선남선녀를 뽑아가지고 불로적 해적하라고 우린가까지 다 보내고 그 시가 석인이 이승 황학거하니 석자 황인은 없지. 잘못했어요. 석인이 옛날 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으니, 예? 인간이 세상에 나오면 다 불로장생하고 오래 살고 다 그러기를 인간이 바라던 것인데, 그 석인이 그 신선은 황학을 타고 이미 가버렸어. 차지공녀 황학누이로다. 이 땅에는 공연히 황학누만 남았다. 응? 황학이 이거 불부반하니 황학이 이미 가버려서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니 백운 천재 공유로다. 흰 구름은 천년 동안 공연히 이 황학루를 배하고 이렇게 서성인다 이 말이죠. 청천은 영역 한양수원을 그 무창에 한양의 고을이 있다 그래. 비견 뒤에 하늘은